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로 42년간 지속됐던 우리나라의 미사일 제한 지침이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180km의 사거리 제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다.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국가 간 관계에서 공짜란 없듯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견제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에 윈윈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휴전선을 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글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으니 미사일을 나선형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려 북한을 공격하면 휴전선을 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며 참고 사진까지 첨부해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또한 휴전선을 안 넘기 위해 지구를 한 바퀴 돌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할 때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좌전하기 때문에 꼭 중국을 거쳐서 쏴야만 거리가 짧아진다며 나름 과학적인 발상을 내놓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댓글로도 한 바퀴 돌리고 때리면 예술 점수에 기술 점수 추가돼 무조건 돌려 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농담 소재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두고 중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엄청나게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였고 이를 위험한 신호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영방송사인 동난위성에서도 또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중국의 발전과 이익을 막는 행위라고 보도하며 이번 한미 성명에서 타이완과 나나의 문제도 언급되어 유감스러우며 중국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으로 언급된 타이완과 나나이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좁아지니 한 번도 준수한 적 없는 국제법을 들먹이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미국은 과거부터 시작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을 모두 해제했는데 대한국이 이를 내는구나. 미국은 남한을 놔두고 북한과 미사일 대결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이 더 높은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중단거리 미사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진짜 한국이 치고 싶은 나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을 위협적으로 본다. 한국은 종심이 그렇게 길지 않아 발사 진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이라곤 몇 곳 없는데 중국의 백년 굴욕으로 생긴 항미원조에 기계를 깡그리 날려버리지 않았냐.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심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등 한국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 소식에 현재 중국 네티즌들마저 혼비백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언젠가 있을 미사일 제한 지침이 철폐될 것을 대비해 미리 기술을 축적해뒀으며 탄도 중량만 조금만 낮추면 당장 사거리 2000km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MIT 공대에서 핵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서균열 박사는 우리나라에 핵무기 설계도가 있고 원료도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 중인 원자로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우 핵탄두 4,3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만 늘려도 대구에서 대부분 서해안에 몰려있는 중국의 대도시에 전부 핵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를 신경 쓰는 것과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핵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실험 한 번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불안해하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현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후 재팬은 하루도 안 돼 이번 일을 속보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야후 재팬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사실 일본을 지켜주고 요는 안전장치였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이 한국 남부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이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베이징과 도쿄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제한이 되면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만들면 베이징과 도쿄를 사정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유명 군사 사이트 홍콩만 능론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자침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현무사라는 괴물 미사일이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항공만 능론은 한국이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중국의 편인 줄 알았는데 미중 군사 충돌 시에 한국이 중국을 향해 현무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우리나라는 언제든 이익이 되면 태세를 바꿀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에 위협을 부추겼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사거리 제한이라는 속박 속에서도 도서 방어용 고속 활공 미사일이라는 이유로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도서란 독도였고 독도 방어용 미사일은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만 능론에서 쓴 글에 동조하였는데요. 한국은 중로와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면서 미국을 잘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무기에 블랙박스를 태연히 여는 것을 알면서도 F-35를 팔고 일단은 블루팀 우방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체는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다.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적이 없고 한국의 가상의 적은 일본, 미국 됐다. 이로써 중국에 박아넣을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났다. 한국 됐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목표 설정에 따라서는 중국이 일본의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우선했다고 보는데요. 이 증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오찬에도 햄버거를 대접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며 오찬에서는 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크랩 케이크를 대접하고 다음 일정도 미루며 더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엄청나게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에 있어 좀 더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의 완전한 외교정치 실패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높은 것을 들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와 친하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간질을 시도했고 여기에 G7 회원국 중 우리나라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가장 친한 것은 일본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밝혀졌는데요.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에 선물 공세를 하는 등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영토를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는 올림픽 동맹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도쿄하계 올림픽과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본의 유명 의류 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노동력 착취로 얻은 면화를 이용해 옷을 만드는가 하며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니클로에서 중국 면화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지하는 등 이 일본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과의 접촉이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백신 지원도 주일미군이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없었던 약속을 우리나라와 하면서 강한 혈맹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신뢰 속에 되찾아온 미사일 주권은 우리나라 산업을 우주로 넓힐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주권 회복은 또 다른 고민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계속 강해지는 우리나라의 미사일들이 나중에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이 일을 이끌어가 우리의 미사일들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을 하든 하지 않든 일본은 재무장할 것이며 중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쓰며 몸집을 키워나갈 것다 그러니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무제한이었다. 다만 위력적이고 요격 불가능한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게임 오버제. 중국과 일본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로만 골라서 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베이징과 상하이 1000km 전방에서 합법적으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떼놈들도 외놈들도 엄청나게 두려워할 미사일 10만 발량산. 이제 10만 발이 정답이다. 중국 쥐들이 국제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한국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국제법 위반이래. 하여간 찌질한 중국답다. 중국이 국제법이란 걸 말하는 거에 크크 중국이 열내고 있다면 한국은 잘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미사일 사거리는 6,000km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뭐 그 이유는 모두 아니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탄두 중량과 파괴력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두 중량 10톤 만발 이상 만들어서 배치하자. 대운석 효과 톡톡히 볼 수 있게. 고구려의 환생이다. 이제야 비로소 중국,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중국, 일본이 제재를 가한다 해도 눈치 보고 겁먹을 일이 없어졌다. 이제 핵무기만 개발한다면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어지고 진정 자주국방의 날이 올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왠지 계속해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생기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히 요즘엔 일본보다 중국이 위험하지. 중국 진심으로 우리 먹으려고 역사공정, 문화공정 하자는 진짜 진심 위험한 놈들임. 고슴도치 뾰족한 독침 하나가 미사일 한 방이다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면 다 꽂아버린다 건드리지 마라. 먼저 화를 돋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제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중국이 국제법을 논하다니 웃기네. 그리고 아직 한국은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중국, 일본이 혹시 한국 건들면 보복할 수 있는 무기 필요하지.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무력 시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네요. 역사적으로 1000번 가까운 침략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